안녕하세요. 게임버그 및 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호남고등학교 권기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게임은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이라는 게임입니다. 스카이림에는 NPC, 넌 플레이어 캐릭터, 인공지능이 조작하는 비플레이 중 하나인 여우가 존재합니다. 여우는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일정 간격만큼 멀어지도록 코딩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재미있는 한 가지 버그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버그가 발생했는지 요약해보자면 바로 보물에 관련된 버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목차를 설명해 드리자면 1. 버그 소개 2. 버그의 원인 3. 버그 개선 방안 네 번째, 소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도망치는 여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여우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우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여우가 바로 보물이 있는 장소로 플레이어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유저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어 일종의 이스터에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터에그란 개발진들이 의도적으로 게임에 넣은 숨겨진 메시지나 기능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존 버스라는 메인 개발자 중 한 명인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개발진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게임이 발표되고 10년 만인 올해 8월 누가 이러한 이스터에그를 만들고 적용시켰는지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진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이를 넣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는 게임 파일을 뜯어봤지만 게임 파일 어디에도 여우가 보물이 있는 곳으로 플레이를 안내한다는 그 코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버그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저 말은 이렇습니다. 게임에는 AI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내부 메시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NPC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일종의 영역을 맡기게 해주는 장치인데 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부 메시 영역이라는 것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내부 메시는 액터스가 걸을 수 있는 실제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는 경사도와 같은 파생 데이터 및 커버, 선호 경로, 수열과 같은 추가 정보로 구성됩니다. 내부 메시는 AI가 더 좋고 효율적인 경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버그의 원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연은 비교적 넓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널찍한 내부 메시 영역이 몇 개만 들어가 있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동굴이나 캠프 같은 곳은 자연보다 피해가야 할 장애물도 많고 기도 적기 때문에 작고 촘촘한 내부 메시 영역이 여러 개 모여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우의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에 플레이어가 여우에게 접근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우는 플레이어에게서 좀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 도망치는 방식이 내부 메시 영역 N개만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리만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메쉬 영역이 n개만큼, 즉 내부 메쉬 영역 1개, 2개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부 메쉬 영역 n개만큼 벗어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만약 플레이어가 여우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서 여우가 많은 내부 메쉬 영역을 계속해서 넘어야 할 경우 여우 AI는 효율적이고 빠른 그런 방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많은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손쉽게 빠르게 많은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촘촘하고 작은 내부 메쉬 영역들이 모여있는 동굴이나 캠프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죠. 아까 다시 돌아가 보자면 자연은 내부 메쉬가 큼직큼직하고 몇 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 메쉬 단 2개만 넘으려고 해도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굴에는 내부 메쉬 영역이 작고 여러 개가 모였기 때문에 여우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내부 메쉬를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우는 동굴이나 캠프로 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플레이어가 만약에 여우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캠프나 동굴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여우로 따라가면 보물이 나온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버그 계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버그 계산안. 제가 생각한 버그 계산안 첫 번째는 내부 메쉬의 최대 크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결합이고, 세 번째는 내부 메쉬가 아닌 실질적 거리 측정입니다. 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부 메쉬 최대 크기 조정입니다. 우선 내부 메쉬 최대 크기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래쪽에 제가 작게 넣은 사진을 보시면 이는 너무 큰 내부 메쉬라고 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적당한 크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부 메쉬 영역의 넓이 총합은 같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영역의 개수는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연에서는 너무 큰 내부 메쉬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 내부 메쉬 영역 기준을 낮춤으로써 너무 큰 내부 메쉬 영역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결국 존재하는 내부 메쉬 영역은 총합하겠지만 그것이 조금 더 작은 크기로 구성된 내부 메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의 개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연의 단위 넓이당 내부 메쉬 영역 개수가 동굴 또는 캠프의 단위 넓이당 내부 메쉬 영역의 개수와 비슷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부 메쉬 영역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자연과 동굴의 내부 메쉬 영역 개수를 거의 비슷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동굴이나 캠프에 서로 이웃한 n개의 내부 메쉬 영역을 그룹화시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부 메쉬 영역들은 결국에 다 붙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부 메쉬 영역이 서로 떨어져 있게 된다면 결국 막힌 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내부 메쉬는 다들 이제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떨어진 부분 없이 붙어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있는 내부 메쉬 영역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룹화된 내부 메쉬 영역들을 검사하여 자연의 내부 메쉬 영역보다 너무 크거나 작은 영역을 찾아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굴의 내부 메쉬 영역이 이런 식으로 오밀조밀하게 있다고 합시다. 이 내부 메쉬 영역들은 모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있는 형식이 되겠죠. 이런 내부 메쉬 영역을 그룹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내부 메쉬로 그룹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룹화된 내부 메쉬 영역들이 여러 개 존재할 겁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내부 메쉬 영역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런 내부 메쉬 영역들을 검사해서 자연에 있는 내부 메쉬 영역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런 내부 메쉬 영역들을 검사해서 너무 큰 거는 좀 가르고 너무 작은 것들은 다른 그룹과 한 번 더 다른 그룹의 내부 메쉬가 한 번 더 그룹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럼으로써 자연에 있는 내부 메쉬 영역과 그리고 동굴에 있는 내부 메쉬 영역들이 서로 비슷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거리 측정이라는 것인데요. 여우와 플레이어 간 실제 거리를 측정하고 만약 플레이어가 일정 거리 이상 여우에게 접근할 시 여우는 약 1m가량 떨어지게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부 메시지과는 다르게 바로 직접적인 거리로 이용해서 이제 요구가 담아지기 때문에 오차는 매우 적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메시 영역들은 저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다면 이제 오류는 매우 적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제 계속해서 거리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가 좀 힘들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새로운 게임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임 아이디어냐면 이런 보물을 안내하는 요원은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의 일종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에는 보물을 안내하는 요원가 존재한데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사이에 이제 널리 퍼진 상태라서 마스코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요구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오류로 수정하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보물을 안내한다는 요구라는 아이덴티티는 이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에만 거의 존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버린다면은 좀 아쉬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림의 차기작에서는 처음부터 여우를 보물 가이드로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처음부터 소개해도 좋고 또는 이제 이번에는 이스터에그로서 게임의 장치를 역할을 하게 되면 좋겠죠. 만약 플레이어가 여우로 따라가서 보물을 찾게 될 경우 숨겨진 돈 연과제를 해금하는 방식으로 이제 게임을 한번 저는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번 게임 버그 및 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게임들의 버그들을 조사해 보면서 상상하지도 못한 버그들에 놀라기도 또 웃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다양한 버그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버그도 있구나 라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이전에 제가 쓴 코드들을 디버깅 할 때는 고쳐지지도 않는 버그가 짜증나고 진짜 하기도 싫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재밌는 버그들을 찾아보고 나니 그래도 디버깅 할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서 디버깅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 대상 게임이다 보니 이제 디버깅이라는 거에 새롭게 다가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를 하면서 그 디버깅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그 아이디어 자체에 초점을 두다 보니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재밌어서 이제 뭐 디버깅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